자, 여러분 지금 절대 내 집 마련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에 딱 한 번 오는 엄청난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요즘 제가 상담하고 있는 2030분들 마지막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걸 모르시고 내 집 마련을 미룬 채 주식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들 서울에 있는 아파트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시잖아요. 아직도 신혼부부들, 사회초년생분들이 살만한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출도 잘 나옵니다. 이번에 처음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도 집을 사본 적 없는 여러분들에게만 특권이 주어지는데요. 이 기회이자 특권의 이름은 바로 생애 최초 대출입니다. 오늘 생애 최초 대출 이 영상 하나로 다음의 질문들 싹 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알아보니 생애 최초 대출도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던데 나도 생초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지금 안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나는 얼마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대출 말고 종잣돈은 얼마가 필요하며 그러면 대출 이자로 월에 얼마씩 내면 되는 건지, 생애 최초 대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복잡한 것 같던데 난 다 모르겠고 이 중 나에게 맞는 대출은 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명확해질 것이고요. 추가로 신혼부부 관련 엄청난 절세 팁 등 많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2026년 현재 집값 대비 대출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큰 개념부터 잡아볼 건데요. 먼저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은 LTV 40%, 비규제지역은 70%입니다.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사고 싶은 웬만한 곳들, 앞으로도 장기 우상향할 곳들은 지금 전부 규제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집값의 70%까지 해주는 대출이 바로 생애 최초 대출인 거죠. 여기서 함정카드가 발동하는데요. 또 무조건 집값의 70%까지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나온 그놈의 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15억 이하의 주택 매수 시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9억짜리 집을 사려는데 생애 최초 대출로 집값의 70%를 대출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죠. 대출 6억 3천인 줄 알았는데 이 금액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저놈의 규제 때문에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필요한 나의 종잣돈은 2억 7천이 아닌 9억에서 6억을 뺀 3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대출이 잘 안 나오는 시기는 맞습니다만 그 와중에 생애 최초 대출은 국가가 딱 한 번 주는 말도 안 되는 기회이자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걸 정부에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사가 한두 개씩 솔솔 올라오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출은 해줄 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 대출도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임장 다니시고 집을 골라 두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생애 최초 대출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볼 건데요. 생애 최초 대출에 앞서서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일반 은행에서 받는 시중은행 일반 주담대가 있고요. 그 다음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둘을 묶어서 흔히 기금 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기금 대출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신 분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가격이 낮은 아파트만 살 수 있게 주택 가격을 제한하니 대출 금액도 적습니다. 자,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받는 일반 주담대가 있고 기금에서 받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이 있다까지 정리가 되었는데 생애 최초 대출은 어떨까요? 우리가 보는 생애 최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은행에서 받는 생애 최초가 있고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가 각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찾아보면 찾아보실수록 더 헷갈리셨을 겁니다. 자, 그럼 각자 어떤 생애 최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인생의 궤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뒤에서 각 대출 한도를 정리하면서 그때 말씀드리겠고요. 잔금날 대출 사고를 막기 위한 정확한 생초 대출 가능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원칙입니다. 인생 처음으로 주택 구입을 하면서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이 생애 최초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시고 계셔서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갭 투자로 내 인생 첫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면 이때는 전세를 끼고 샀으니까 당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때 대출을 안 받았다고 몇 년 뒤에 갈아타기를 할 때 생애 최초 대출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이라는 건 대출을 처음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사는 게 최초가 맞는지를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동일한 논리로 집을 한 번도 사신 적 없는 분들이 주식하시느라 신용대출 받으신 거 있으시죠? 당연히 이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주택을 매수한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생애 최초가 맞는지를 확인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생애 최초를 이용하시는 2030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계약을 다 해놓고 잔금일이 다 되어서 생애 최초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대출이 안 나오는 잔금 사고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이 생애 최초와 주택의 개념을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셔서 그런 건데요. 저희는 이러면 안 되겠죠? 정확히 짚고 가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라는 것은요, 등본상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를 의미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집이 있으시다면 생애 최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단기 월세로라도 500에 30짜리 자취방 하나 구해서 부모님 집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즉, 나 혼자 세대 분리를 하셨다가 집을 계약하고 생애 최초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께서 지금은 무주택자신데 과거에 집을 사셨다가 파신 거면 어떨까요? 네, 그래도 생애 최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지금은 주택이 없으시지만 과거에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지금 무주택자셔도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가장 깔끔한 건 부모님께서 뭔가 이런 소유 사실이 있다면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대 분리를 하시더라도 꼭 확인하셔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앞서 말한 대출 사고가 발생했던 건데요. 바로 내가 기억 못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재테크를 위해 내 명의를 가져다 쓰신 경우입니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등 어른들로부터 아파트 등의 공유 지분 같은 거를 증여받았다가 부모님께서 내가 어릴 적에 이걸 팔아버리신 경우 생각보다 현장에선 정말 다양한 골 때리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쯤은 부모님께라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아예 타이트하게 부모님께 그 할아버지가 주택 지분 같은 거 나한테 증여했던 거 팔은 적 있어? 아니면 엄마 아빠가 내 명의로 된 집 판 적 있어? 이렇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기억에 의존해서 말고 좀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청약할 때 쓰는 청약홈을 들어가 보시는 건데요. 청약홈 로그인을 하셔서 청약 자격 확인, 주택 소유 확인에 들어가시면 이 부동산 거래 내역, 주택분이라는 곳에 매수와 매도한 내역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가족분들에게 확인도 했고 여기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그리고 세대 분리까지 되었다면 적어도 나 자신은 생애 최초가 맞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청약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혼부부들은 당연히 나와 배우자 각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택 구입 이력이 있는지 둘 다 확인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 한 명은 무주택자인데 한 명은 주택 구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시면 동일 세대로 묶이게 되면서 무주택자인 분이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득일까요? 자, 여기서 절세까지 결합한 꿀팁이 나갑니다. 생애 최초 대출은 결혼해야만 쓸 수 있는 대출이 아니죠. 당연히 싱글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만 괜찮으시다면 결혼은 하되 혼인신고를 잠깐 미루시고 무주택자인 분이 법적으로 싱글인 상태로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서 먼저 주택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나중에 한다고 생애 최초 대출이 회수되진 않거든요. 그럼 원래 집을 가지고 있던 한 명이 있고 나머지 한 명이 이번에 생애 최초로 한 채를 더 매수했다면 이제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합과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 결혼한 사람이 한 채씩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건 10년 안에 둘 중 한 채를 팔면 두 개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예외 규정입니다. 이 전략 사용하실 분들은 10분 정도만 따로 내셔서 혼인합과 양도소득세 특례 이 부분을 따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조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한 주택이 뭔지도 아셔야겠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등본 혹은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면 되는데요. 저희는 어차피 아파트만 살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참고로 아파트 분양권도 잔금 대출 시에 생애 최초 대출도 대출을 받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상담하다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바로 오피스텔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은요,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입니다. 쉽게 말해 애초에 태생이 다른 애라는 건데요. 어려운 이야기 다 빼고요. 오피스텔은 상황에 따라 세금 쪽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출에서는 절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죠. 첫 번째, 오피스텔, 흔히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서 매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주택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오피스텔을 이미 한두 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한 사실만 없다면 아파트를 처음 사실 때에는 생애 최초 대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왜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안 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들 이제 본인
본인이 생애 최초인지 확인하셨나요? 세대 분리와 청약홈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한도와 만기 그리고 금리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중은행의 일반 생애 최초 대출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반 생애 최초 대출 한도는 앞에서 가볍게 말씀드렸죠. 저희는 규제 지역을 살 거니까 생애 최초를 이용하면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15억 미만 주택이면 이 70%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6억까지 나온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추가로 전입 의무도 발생하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생애 최초 대출 LTV가 간혹 80%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광역시 등 지방은 80%가 맞지만 여태껏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도권은 70%가 맞습니다. 일반 생애 최초 대출은 주택 가격에 제한도 없고요.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된다면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도 이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27 대책으로 인해서 4억까지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LTV 70%까지 대출을 사용하지 못하고 4억까지만 나올 뿐입니다. 자, 이제 반복 학습이 다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대출 만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나이에 따라 30, 40, 50년 모두 가능했었는데요. 현재는 아쉽게도 627 대책으로 인해서 30년 만기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난 것이죠. 그럼 금리는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은 소득이 적은 분들이 가격이 낮은 아파트를 살 때 주는 정책 대출이라서 시중은행 대출 대비 금리가 싼 게 맞는데요. 일반 생애 최초 대출은 거의 일반 대출과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혜택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규제지역 최대 한도인 6억 대출을 다 받는 집값은 얼마짜리 집값인지 궁금하시죠? 6억을 다 받는 집값은 6억을 0.7로 나눈 8억 5천만 원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8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사면 5억 9,500만 원의 대출이 나오는데요. 그냥 6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6억은 생애 최초 대출, 나머지 2억 5천은 내 돈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대출 6억에 대한 원리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대출 1억에 대한 매달 원리금은 50만 원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8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 6억을 꽉꽉 채워 받았다면 월에 300씩 은행에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DSR이라는 것도 있던데 대출한도 6억을 다 받으려면 연봉은 얼마여야 되나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LTV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요. DSR 40%라는 규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즉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으면 그 이상의 대출은 안 해주는 규제이죠. 그냥 이것도 쉽게 간단히 네이버 돌려보시면 나오는데요. 약 세전연봉 9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혼자서 세전연봉이 9천만 원이 되거나 아니면 배우자와 합쳐서 9천만 원이 되면 6억 대출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연봉 9천이라니까 놀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요즘 큰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싱글분들이 혼자서 6억 꽉 채워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겁내지 마시고 상환 가능한 여력 내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입지 좋은 거를 구매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고요? 대출이라는 것은 이자라는 작은 비용으로 시간을 사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오는 그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대출 빚이 녹습니다. 게다가 지금 원화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현금 흐름만 충분하다면 나중에 갚아도 되는 원화 빚을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디딤돌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대출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건데요. 마지막 인생의 궤적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짚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끔 정부 기금 대출이 되면 무조건 이걸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입지에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이자가 싸다고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잘못 선택하면 정말 평생 후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중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케이스를 제외하면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디딤돌 대출은 최대 5억, 보금자리론은 최대 6억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하셔야 합니다. 즉 주택 가격 상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고 내 소득으로는 더 좋은 거를 살 수 있는데 대출받아서 5억 이하 혹은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산다? 그럼 지금 서울의 4억대, 5억대 아파트가 과연 좋은 아파트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인데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겠다고 점수를 낮추어서 그 아래에 있는 중앙대, 경희대에 가는 꼴입니다. 대출을 뭐라고 했죠? 이자라는 값싼 비용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라고 했죠. 지금은 특히나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화폐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되면 그냥 기금 대출 포기하고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아서 입지 좋은 곳에 집을 사는 것이 맞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 자체 혹은 이자를 적게 내는 거가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최대한 좋은 집을 사셔서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목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차피 소득이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기준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광역시에 거주하셔야 하는 상황이어서 6억 이상의 집을 당장 사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땡큐 외치시고 바로 기금 대출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궁금증들이 좀 해결되셨나요? 여전히 미아뉴타운, 경기도 평촌, 광명 등 구축이긴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정말 살만한 곳에 6억에서 8억대 매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2030 분들 지금은 눈을 낮추셔서 마지막 기회인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하셔야 할 때입니다. 빠르게 움직이시고요. 자,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함께 내 집 마련해야 하는 많은 분들에게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면 Q&A 영상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삶은 부동산이었습니다.